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2020년 총선 그리고 이번 2024년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를 각각 가져왔어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화면 크게 띄워주세요. 2020년 약 한 달 전 정당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9%, 미래통합당 22%, 정의당 6%, 나머지는 무응답인데요. 그렇게 결과가 민주당이 결국 180석이 나왔죠. 2024년 약 한 달 전 정당 지지율 오늘 발표된 거예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2, 조국 7%, 개혁신당 2%, 새로운 미래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론조사만 봐도 4년 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항상 여론조사를 볼 때 두 가지에 주목을 합니다. 두 가지? 예. 하나는 무당층. 무당층. 예.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는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먼저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오늘 끊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응답을 하는 편입니다. 예.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끝까지 듣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잘 모른다,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답변을 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네.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결국엔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세요. 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까 보시는 이런 그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네. 보시면은 사실 이때도 약간 이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지지율 차이가 거의 났죠. 2배죠. 예, 네. 거의 2배가 났고 네. 이때는 실제로 이제 2배가 났습니다. 네. 다만 주목해봐야 될 거는 여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인데 네. 이때는 오히려 미래한국당 투표율이 더 높았어요. 득표율이. 그래서 이제 19석을 더 이제 가져가게 됐고 예. 이것도 사실 이건 이제 주요 정당 지지도인데 예.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이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렇죠.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 이제 어디에 예. 좀 더 봐야 될지. 예.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바뀌거든요. 좀 아. 숫자들이 민주당이 이제 한 20% 10% 이렇게 내려가고 예. 조국혁신당도 막 10%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합치면은 물리적으로 합치면은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높게 나오죠. 예.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오히려 더민주연합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네. 그런 분들의 이제 약간 몰입을 해서 해보자면은 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이 조국이라는 인물에 빚을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빚을 졌다? 네. 실제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나오는 걸 한 3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은 예. 첫 번째, 조국이 진짜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계십니다. 예. 그리고 사실 조국이 좀 잘못은 하긴 했지만 이거 좀 심하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계세요. 너무 심하게 당했다? 예. 그리고 또 3번째는 조국이 큰 잘못을 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3가지 분들이 합쳐져서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그 더불어민주연합이었죠. 예. 예. 거기 이제 비례 명단을 보시면은 예. 1번부터 4번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이고 그렇죠. 5번 이제 민주당, 예. 6, 7번은 또 어딥니까? 진보당이. 예, 진보당 새진보연합 예. 이런 쪽. 예. 그리고 그럼 또 8번에 민주당. 예. 그다음에 90번에 또 거기. 예. 10번에 민주당. 되게 이런 애매해요.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가니까 사실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오래 지지하신 분들께서는 주고 싶지 않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너네 줄 바엔 조국 혁신당 준다? 예. 그러면 이건 민주당에 있어서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예. 0%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되진 않을 거다. 네. 조국 대표죠. 예, 조국 조국 대표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이 끝나고도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선명한 그런 야당이 필요하기 때문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냥 상황에 군수 정당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꼭 플러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이
4년 전에 다시 이 지지율을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약 한 달 전 지지율은 이 지역구 얘기로만 할게요. 39대 22면요. 약 2배 차이예요. 1.8배, 1.9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0대 이 100이라는 숫자가 당연했던 그런 지지율이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나온 한국갤럽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 37, 민주당 측, 뭐 조국 혁신당이랑 합친다 쳐도 39잖아요. 37대 39면은 사실 과반을 어디도 못 가지는 거예요. 과반을 둘 다 못 가져가고, 왜냐면은 조국 7이라는 것도 이게 결국에는 또 뭐 개혁신당이나 나름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표 분산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과반을 못 먹는 싸움이 되면은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결국에는 무당층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예.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네. 그 크로스가 된 지 그렇게 엄청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크로스가 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네. 무당층은 보통 따라갑니다. 아, 높은 네. 쪽을. 높은 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 예. 만약에 다시 이제 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다시 크로스가 된다고 민주당이 하면 다시 역전한다. 네,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선거가 될 거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앞선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충분히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선거, 그러니까 선거 투표하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모든 매체가, 공영방송, 뭐 저희 팬앤마이크도 그렇고 모든 매체가 이 선거 지지율 얼마나 나오는지 다 띄울 겁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총선 마지막 여론조사 몇 프로, 이렇게 정당 지지율 띄울 건데, 만약 거기서 국민의힘이 단 1%라도 앞서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선거에선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을 투표할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분석은요, 이게 흐름이 그래서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요즘 뭐 분위기가 침체되고, 뭐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되고, 뭐 국민의힘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막상 정당 지지율 오늘 한국갤럽 나온 거 보면은 똑같아요. 일주일 전이랑 비슷하거든요. 양상이. 국민의힘이 좀 더 역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말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 지금 뭐 박용진 후보 공천, 또 비례대표 오늘 누구죠? 임태훈. 예. 임태훈 시민단체가 비례대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잡음이 더 심해지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지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마냥 어려운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기서 또 뭐라 할까요? 개혁신당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하셔도 좋습니다. 개혁신당. 네. 개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개혁신당 최근 여론조사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용인의 양양자 후보라든가 4% 5%대 이렇게 예. 나오고 거의 다 종로에 동일하게 나오던데요. 예. 금태섭 후보도. 예. 종로의 금태섭 후보도 그렇게 되고 사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느 예. 정도 뭐 인지도가 있고 정치적 그렇죠. 인지도가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 개혁신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지 못한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곧 나온대요. 예. 몇 프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거기가 민주당 공영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몇 퍼센트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10% 못 넘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도 뭐 아마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뭐 그래도 전국적 유명세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양 후보나 뭐 금 후보에 비해서는 높게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사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권자들은 예. 만약에 진짜로 20%가 안 넘어가면은 네. 계속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투표장 가서 그 사람들이 안 찍으니까. 첫 여론조사가 20%가 안 넘어가면은 네.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20%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화성이라는 지역구의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감안을 해 본다면은 민주당이 최소 30 정도, 35 이상, 민주당이 35 이상 가져간다고 보고, 또 국민의힘도 최소 30 정도는 나오는 지역구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무당층을 감안해서, 무당층이 또 많잖아요. 무당층을 감안해서
이준석 대표가 20을 먹는다면은 35, 30, 뭐 20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90 가까이 이렇게 되고 무당층이 10%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안 나오죠. 무당층이 한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보통 20은 잡고 하니까. 그렇죠. 최소 20은 잡고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첫 여론조사 나왔을 때 20% 못 넘으면은 진짜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8%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태섭 후보나 양양자 후보보다는 2배 높은 8%에서 9%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그 지지율 여론조사 나오면은 저희가 또 바로 다양한 콘텐츠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하이라이트죠.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셨어요. 예, 마음껏 하셔줬습니다. 아니 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성명문을 하나 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지금은 민주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 시계를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4, 5년 전 정도로 돌려보시죠. 그때 금융에 큰 이제 사태가 하나 있었죠. 라임 사태라고. 그렇죠. 라임 사태. 자산운용 관련해서 큰 사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거의 한 수천 명의 국민에게 1조 6천억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예. 그런 사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라임 사태에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일가가 네. 어느 정도 깊게 연루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위 일가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사위에 최민석 고려아연 상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분 그럼 사위니까 이제 사위, 딸 그리고 외손자 외손녀까지 해서 이분들이 이제 비공개 특혜 펀드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예. 테티스 11호라는 예, 이런 비공개 펀드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이제 가입 직후에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이게 특혜입니다. 다른 펀드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특혜 조항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 조기 환매를 한 거예요. 거기 거의 규모가 275억 정도 됩니다. 와, 275억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다 일가로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네. 뭐 다른 가입자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있던 가입자가 라임 사태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문회 때 네. 질문이 몇 번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김 전 총리는 이 딸 가족 일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고려아연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고려아연이 최근에 금감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 라임 사태 당시에 또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 금감원 조사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어. 예. 물론 이제 고려아연 측은 아니다 부인하고는 있지만 예. 고려아연 상무가 누굽니까? 방금 사위였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고려아연이 또 어디에도 연루가 돼 있냐면은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 아이돌 시장 예예예 시세 조종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 예예예 거기에 또 연루가 깊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려아연의 사회이사를 보시면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예, 언론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이분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형입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까지는 볼 수 그렇게까지는 볼수 없지만, 없고. 네, 아무튼 이 분들이 이제 실제 가족 관계가 있다. 예. 그리고 비상임 이사로 당시 비상임 이사로 그 최내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예. 어디서 좀 들어보셨을 이름이기는 한데 네. 이분이 또 당시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미디어 그쪽에 간부를 하시고 지금 최근에는 그 고려아연 또 계열사의 사장으로 승진을 하시더라고요. 승진을 했어요? 예. 사실 그 이 사안이 아주 큰 사안으로 발전이라고 하면 조금 뭐 하지만 전개가 됐어야 되는데. 전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예. 이게 뭐 거의 어느 정도의 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당시에 사실 검찰 조사가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뭉개고 없던 일처럼 됐다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자명하시다가 다시 이제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계속 예.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직 뭐 수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금감원 조사가 나온 것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안 라임 게이트라 불러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그러면? 뭐 게이트까지는 뭐 아직은 뭐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 무리가 있지만 의혹. 최소한 그 김부겸 사위 일가가 예. 50억, 60억 예. 이상의 특혜를 받았다. 응. 고 이제 충분히 의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방금 김건 의장이 말한 그리고 또 오늘 신전대협 측이 성명서를 냈던 이 사안의 키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핵심 키워드라. 그렇게 하면은 네. 뭐 김부겸 전 총리 일가가 되겠고 일가 예. 라임 사태에 깊게 연루된 예. 흔적들이 보인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혜를 받았으니까요. 예. 실제로 그 법원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발언들,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네.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정황들이 좀 그래서 그럼 이게 사실 수사가 이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수사 촉구를 하셨는데 뭐 촉구를 했지만 뭐 좀 지켜봐야죠. 저희가 아직은 이거에 관해서 뭐 진정서라든가 그런 걸 제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일단 한번 공론화를 했다 이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펜앤드마이크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공론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좀 많이 확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